반갑습니다. 진폭의 선물 옵션 이야기 진폭입니다. 지금은 내일 전략에 대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4월 18일 월요일 장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걸 두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선 DD 움직인 걸 먼저 봐야 되겠죠. DD 상으로 이제 기준가가 다 나왔습니다. 기준가가 다 나왔는데 247.5 행사가에선 콜이 확실히 이겨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250을 가느냐, 다시 247로 내려앉느냐, 그 부분이죠. 여기 앞서서 우선 보시면 247과 250에서 247은 3.21, 여기가 현재 종가상 위에 있죠. 그죠? 그러면 눌림은 3.21까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콜은 반등할 때 3.53을 반등시키느냐, 저항받고 밀리느냐, 둘 다 변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가 된 게 변가. 변가란 것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고 변덕을 부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변가에서는 우리는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외의 자리, 변가 아래 자리는 지지 자리, 위 자리는 저항 자리. 여기선 지지 저항대에 대한 매매를 하고, 돌파 나가거나 붕괴가 된다면 스위칭 개념을 가지는 곳입니다. 변가랑 다르죠. 변가는 움직이는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파동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곳이고, 지지 저항 자리는 우선 지지에 맞는 매수 대응을 하고 무너지면 붕괴, 다시 매도 뷰를 전환을 시키는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이렇게 두고 콜은 3.21까지가 눌림인 것이고, 그죠? 눌림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매수 대응이 맞겠고, 붕괴된다면 매도 뷰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때 풋은 3.53을 올라타는지 계속 저항을 받는지. 만약에 콜도 무너지고 있고 풋도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장세는 양매도장으로 계속 프리를 감소시키는, 양합을 감소시키는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전일의 흐름을 쭉 봤을 때 250을 정확하게 쌍봉을 찍고 무너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오버를 했습니다만은, 야간장에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15분봉을 먼저 1봉을 먼저 한번 볼까요? 1봉. 전일에 밴드 상단에 걸쳤고, 그리고 다음날 시가가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상승을 하다가 밴드에 부딪히고 떨어진 모습입니다. 밴드가 벌려져 있을 땐, 그리고 캔들이 밴드를 향해 상단으로 뻗어 나가 있을 땐 반드시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일처럼 밴드 안에서 찍고 밀릴 땐 그에 맞는 박스권 매매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1봉이라 보지 마시고, 만약에 일반 1분봉이든 5분봉이든 그런 차트라고 보신다면 당연히 밴드에서 매도 중심까지, 그쵸? 그 기본적인 거니까. 1봉 흐름은 현재 이렇습니다. 갭을 띄워서 양봉을 뽑아서 밴드를 맞고 다음날 그 밴드를 넘기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종가상 전일의 양봉의 중심에 걸쳐져 있다. 힘이 좋다면 중심에서부터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전일의 양봉을 커버하는 음봉으로 내려올 것이고, 현재 일봉 흐름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15분봉을 볼게요. 15분봉을 보시면 장대로 올렸다가 눌림 주고 재차 트렌드를 만들고, 여기서부터가 금요일 흐름이었죠. 금요일 고가 245.00을 찍고 저가를
248.90 예, 찍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라갈 때 구름대 대응은요, 그림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구름대 대응은 올라갈 때 여기 상단 밴드가 제일 힘을 많이 발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떨어질 땐 하단 밴드가 제일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떨어졌던 놈이면 올라갈 때 저항을 1차 받을 것이고 2차 저항을 받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올리지 못하고 마무리를 한 상태고, 저는 다른 이유로 이제 매도뷰를 가졌는데 일단은 주의했어요. 예, 야간장에 밀었다가 반등 시도 1, 2, 3 나가다가 못 나가고 재차 밀려버렸죠. 예, 이제 그렇게 흐름이 종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 248.30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우선은 마친 이날의 저가, 그죠? 여기를 1차적으로 대응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밀린다면은 여기겠죠? 247.50. 예, 또 더 밀린다면 247. 예, 요까지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등을 한다면 1차 저항받을 수 있는 곳은 248.6570입니다. 그쵸? 그러면 딱 그 라인을 두고 대응하기보단 밴드를 두고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48.70에서 주간의 저가를 만들었던 248.90, 예, 요 부분을 밴드로 두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248.90과 248.70 여기를 넘어서서 안착하지 못한다면 지속 매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야간은 이렇게 나왔지만 월요일 갭을 띄워서 여기를 넘겨서 나온다면 다시 매수비로 돌려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틱봉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흘러온 흐름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248.70과 90, 여기 밴드를 저항권으로 두는 매도, 올라선다면 248.70을 지지로 두는 매수비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아마도 이 부분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연장이 되면 되겠죠. 요 그림을 주축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선물적인 대응이었고요. 떨어진다면 248.20을 붕괴시켜야 되겠죠. 붕괴시킨다면 여기 받았던 저점 247.50 맥점이 같죠. 그러면 DD 상으로 어떻게 될까요? 콜옵션이 올라갈 때 3.85 선물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러면 야간장을 제외하고 주간장만 딱 이렇게 볼게요. 야간의 흐름이 흘렸으니까 콜도 분명히 더 떨어졌겠죠. 그죠? 그러면 떨어졌던 콜이 대반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전일 자기의 저가를 갱신해내느냐, 그게 1차적인 목적이고, 갱신을 했다면 반등 시 저항자리가 3.50, 거의 뭐 저가와 3.50가 겹쳐 있네요. 그죠? 여기가 1차 저항이 될 것이고, 더 올라온다면 3.85가 또 저항이 될 것입니다. 3.50을 넘긴다면은 우선 거기에 맞는 대응을 매수비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1차적인 저항대에서부터 매도비를 가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세적인 흐름은 247콜이 2.18이 올 때까지 눌림 매수비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상으로 이 자리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현재 계산치로는요, 247.20입니다. 꽤 지금부터 1포인트 정도 아래에 있죠. 그죠? 예. 거기에 온다면
현재까지 그 계산 수치니까 다음날 진폭에 따라서 또 가격은 변동되게 됩니다. 247.20짜리 온다면 추세적인 지지 자리죠. 연동으로 당일 대응으로 보는 지지 자리죠.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여기가 변가예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대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큰 자리. 상승을 지금 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 현재 쌍봉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하락의 목표가는 3.21이 회복이 되느냐 못하느냐, 그때 풋은 3.50을 계속 굳건하게 지키고 있느냐, 더불어서 자기의 전 고점 3.78이 되겠죠. 3.78 이 자리죠, 그죠? 예. 이 자리를 올라타서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 부분이겠죠. 풋이 자기 고점을 못 넘기고 콜이 자기 저점을 지키고 올라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크고, 만약에 그런 그림이 아닌 풋이 전 고점을 넘기고 있고 콜이 전 저점 아래에 있으면 힘을 못 쓰는 장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여기서 S&P 흐름을 한번 볼게요. 네, 아까 복귀 때는 더 큰 다른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명일 전략이니만큼, 네, 일단 목표가는 여기 찍었어요, 그렇죠? 밴드 하단에서부터 상단에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밴드 아래로 들어왔다가 다시 탁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전일의 흐름이고요. 지금은 종가상 시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월요일 아침 되면 미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래할 시간 이전부터. 그때의 시가가 현재 요 종가상 만들어진 시가 말고 이 밴드 아래에서 시작을 하느냐 위에서 시작을 하느냐,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날 되면 밴드가 하나 더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올라가던 그림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결국 밴드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승을 더 띄워서 여기서 하더라도 일단 밴드의 끝점 아래죠. 그러면 반등 시 여기에 저항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밴드는 우상향을 하고 있고 캔들도 우상향을 따라 쫓아간다면 흐름은 상방이지만 여기서를 재차 돌파 나가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단 수급이 실려준다면, 그죠? 수급이 실려준다면 돌파 나가겠죠. 그러면 밴드는 여기 있지만 캔들은 바깥을 나가겠죠. 그 흐름이 이 흐름 아닙니까, 그죠?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밴드를 힘을 모아서 뚫어 올렸고, 다음날 시가가 밴드 위에서 시작했는데 밀리면 여기서 지지받을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면 밀릴 가능성이 크지만 힘을 모아서 뚫어 올린다면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결국 유연하게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딱 끝난 게 또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것만 한번 더 볼까요? 쌍바닥이면 갈 목표 어디일까요? 첫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예, 딱 전고점입니다. 그죠? 그러면 248.85 결국 48.70 위에죠. 그죠? 예, 그래서 70과 아까 말씀드렸던 90 밴드 쭉 연결해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더 크게 볼까요? 이 밴드는 이 밴드는 여기 밴드 잘 안 보이시네. 안 보이겠네요. 네,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기에 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밴드는 전 고점을 영차고 들어 올렸던 아주 힘이 실렸던 구간입니다. 그죠? 잘잘잘하게 올렸지만 거기를 무너뜨렸어요. 그죠? 그럼 다시 올라갈 땐 그 자리가 저항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구간이 선물로 중요한 구간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옵션 상으로도 여기를 들어 올리게 된다면 아마 콜이 3.85를 넘기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야간장을 같이 보지 마시고 주간장까지만 딱 보세요. 일단 야간에 빠졌다는 거는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간장만 딱 봐가지고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그죠? 콜의 고점 자리에 풋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밀렸던 자리가 선물로 249.45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게 더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오는 콜이 이 풋의 전고점과 3.85 여기가 최대 저항점이라는 얘기죠. 여기를 뚫어 올려야 여기를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위치는 풋이 조금 더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복귀를 해 나가면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콜은 전일의 흐름상 3.21이 병가니까 이 병가는 회복을 해야 다시 매수비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3.21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지속 매도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단 왔다 갔다 하는 성질의 병가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풋은 3.50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일 전략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유연하게 장을 보는 시각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예, 진폭의 선물 옵션 이야기 진폭이었습니다. 엔딩곡 듣고 마치겠습니다.